그렇지만은 2020년 8월달에 신용정보법이 개정이 되면서 탐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게 되고 하다 보니까 그동안 탐정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그때 이후로 지금 탐정업을 지금 새로 시작하신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1000여 명이 지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굉장히 지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고요. 안녕하세요. 사건사고TV 김지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강동욱 교수님을 모시고 탐정사의 진로에 관해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이 탐정사 관련해서 우리 취업 시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구인한다든지 구직한다든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탐정 자체가 업이 앞서 한번 말씀드린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만은 2020년도 8월까지는 탐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그 유사명칭도 사용할 수가 없었고 하다 보니까 탐정업이 이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드러내놓고 일하기가 어려움이 있었죠. 형신수법은 이미 폐지가 된 상태에서 보통 뭐 심부름 센터라든가 조금 미리 편법적으로 이 탐정업이 사실은 이제 운영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2020년 8월달에 신용정보법이 개정이 되면서 탐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게 되고 하다 보니까 그동안 탐정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그때 이후로 지금 탐정업을 지금 새로 시작하신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1000여 명이 지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굉장히 지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고요. 다만 충분하게 어떤 수익적인 측면에서는 아직은 보장이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법제화가 되지 않을 보니까 탐정이 이제 이렇게 업을 오픈했지만 아직까지 어린들 입장에서는 의식까지 바뀐 건 아니거든요. 우리 사회에서. 그런데 우리하고 이제 비슷한 일본의 경우를 하고 이렇게 비교한 그런 자료들에 따르면 최소한도 5만 명 이상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 정상화된다면 그런 입장이 있고 아직은 또 저희 나라 법이 굉장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 엄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개인정보법,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신용정보법, 최근에 이제 스토킹법까지 생기면서 탐정업하고 관련된 그 기능하고의 접합점이 있는 그 법들이 많다 보니까 아직은 조금 이렇게 관망하는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제가 볼 때는 정상적으로 이게 법제화되고 제도화 된다면 굉장히 활성화될 수도 있고 젊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탐정업이 아직 법제화가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탐정업이 그러면 법제화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이제 가장 첫째 탐정하고 관련된 유산 흥신사업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인식 이게 이제 가장 제가 볼 때는 이제 커서 지나친 사생활 침해가 초래될 것이라는 부분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법이 사실은 15대 국회 때부터 발의가 시작이 돼서 매 국회마다 지금 법안이 발의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윤재혁 의원하고 이명수 의원이 지금 법안이 발의가 된 상태입니다. 됐지만 제대로 논의되지 않고 국회가 이제 폐회가 되면 또 폐기가 되고 폐기가 되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드러나는 것 중에 하나는 다른 유사 직역에서 이제 굉장히 또 반대를 많이 합니다. 특히 이제 변호사 이 단체에서 어떤 법률 시장에 대한 어떤 혼탁성이라든가 자기들 영역에 대한 어떤 침범 아니냐 이래 해서 이제 반대가 좀 심한 그런 부분이 있고 한 가지 이제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아무래도 이제 조사 기능이 직업적으로는 경찰과 좀 관련성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나와 있는 법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충무관청을 경찰청으로 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찰청이 과연 그와 같은 권한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지금 법제화가 계속 필요성은 인정을 하는데 저도 법안 공청회에 오래전에 필요하다고 말씀을 한 적도 있습니다만 국회에서 그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다 보니까 자꾸 입법화에는 지연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필요성은 인정이 되지만 어쨌든 한두 개의 이유가 아니네요. 여러 가지 뭐 인식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아직 법제화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때 탐정업이 유망할 것 같거든요. 그 교수님 보시기에 탐정업의 전망은 어떤가요?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결국에는 탐정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 쉽게 말해서 국가 공권력이나 자신의 개인적인 능력으로는 보호를 받고 못하고 본인의 이익을 부당히 침해당한 이런 분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위해서는 뭔가 탐정이 아니라도 좋다. 우리가 탐정이라는 용어 자체가 Private Investigation이라고 그래서 이제 영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민간 조사입니다. 민간인이 조사하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이제 탐정이라는 용어를 우리가 어릴 때부터 이제 계속 쓰다 보니까 이 탐정이 이제 그 익숙해진 건데 그냥 민간 조사예요. 민간 전문가가 국가를 대행하서 조사를 해주는 거죠. 파악해주는 그런 입장이라서 제가 이제 생각할 때는 뭐 그런 부분에서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가장 많이 이제 반대하는 단체 중에 하나가 이제 변호사 단체인데
변호사 단체도 저는 이제 조금 오픈 마인드로 가야 되지 않느냐. 뭐 법무법인 같은 경우는 여러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조사자가 따로 있고 변호사님들 따로 계시고 뭐 이렇게 해서 서로 이제 협조하여서 사건 해결이 되지만 개인 변호사님들은 사실상 그 조사 기능을 갖고 있지는 못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의뢰인이 의뢰를 들어와도 법률사무를 제대로 처리 못하는 경우가 많을 거란 말입니다. 네. 그럼 의뢰인 보고 증거 자료를 갖고 오라 그러는데 그분들이 또 그걸 갖고 올 수 있는 능력은 안 돼요. 그렇다면은 탐정이라는 분들의 그런 능력을 우리가 빌어 쓴다면 오히려 변호사님들 입장에서도 의뢰 맡은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성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지는 거죠. 저렴한 비용으로 그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처리한다면 협업 관계로 가야 된다. 앞으로 전문화되고 복잡화되면 갈수록 이게 분화되잖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본 변호사님들은 네. 다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더 많았어요. 지금까지. 그럴 것 같아요. 다른 직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손해사정사든 행정사든 법무사든 그분들이 하는 거는 법률적인 해석과 적용과 절차지 조사 기능은 없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조사는 다 의뢰인들이 갖다 주는데 의뢰인이 못 갖다 주는 그 부분을 그분들이 도움을 받아서 한다면 훨씬 그런 법률 사무 전체가 시너지 효과가 저는 굉장히 커질 것이다. 억울한 피해자는 줄일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제 경찰하고 하는 걸 반대합니다. 왜 이제 그렇게 하는가 하면 제가 이 조사를 해보니까 저도 이제 처음에는 이제 경찰관들의 어떤 전문성을 좀 사회에서 재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런 관점에서 제가 이제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이제 하면서 보니까 그분들의 능력이 필요한 거지 네. 관청이 필요한 건 아니더라는 거죠. 경찰이라는 것은 어떤 규제잖아요. 네. 어떤 급부보다는 규제하는 기관인데 탐정업이 지금 우리가 36개국 중에서 제일 지금 처져서 발달 못하고 있는 우리보다 못한 지금 후진국에서도 탐정제도가 다 법제화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법제화로 만든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아무래도 경찰보다는 저는 하나의 산업으로 탐정은 서비스업이라고 봅니다. 서비스 어디서 갔냐면 행정안전부에서 오히려 주관해서 하나의 산업으로 키워서 우리가 하고 잘못된 거는 경찰에서 규제를 하고 네. 제가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구조를 좀 다운한다면 제가 볼 때는 좀 탐정업이 법제화 되는데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강동욱 교수님 모시고 탐정업에 관련된 내용 말씀 들어보았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